네, 안녕하십니까. 큐러블 전략기획팀의 이동현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발표에서는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하고 저희 주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 시장 동향, 사업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업 개요, 회사 개요 순으로 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큐러블은 2022년 12월에 기존 S&P 제네틱스에서 큐러블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유전체 분석 사업 분야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RNA 합성 및 DDS, 즉 의약품 전달 시스템 제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동탄으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작년 10월쯤 GMP 서열을 준공했으며, 올해 2023년까지 GMP 인증을 받기 위해 전사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GMP 시설을 바탕으로 RNA 기반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저분자 의약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약품 전달 시스템을 접목해서 하는 원료 의약품 분야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간략하게 키워드 및 배경인데요. 저희 쪽에서 하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세대 백신하고 혈액제제를 시작으로 21세기 초 2세대로 불리는 항체 의약품이 개발되면서 바이오 의약품 산업이 많이 성장을 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3세대라고 불리는 유전자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약 산업에 대한 투자, 성장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기존 치료법으로 완치가 어려운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질병을 치료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 있는 분야로 치료제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표에 보시는 것처럼 18년도에 미국 알라일람 제약사에서 FDA에서 세계 첫 RNAi 치료제 판매허가 승인을 시작으로 2020년 노바티스 제약사에서 만성질환인 고지혈증 치료제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siRNA 치료제 시대를 열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세대 바이오 의약품의 유전자 치료제는 DNA, RNA, 단백질, 프로테인을 이제 타겟 물질로 삼을 수 있는데, 당사에서는 타겟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 조절하는 RNA 기반의 CMO, CDMO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NA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그중에도 저희는 올리고 누클리오타이드라고 불리는 짧은 서열의 siRNA, 마이크로 RNA, ASO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메신저 RNA 관련된 서비스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 중에 RNAi와 ASO와 같은 짧은 서열의 RNA 기반 의약품 CMO, CDMO를 저희는 우선 사업 영역으로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그냥 비단 시장성뿐만이 아니라 짧은 서열을 지니기 때문에 타 기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선택성이 높고 내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 용이성 등을 판단해서 이쪽을 우선 사업 분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래프에 보시면 siRNA 치료제의 선두주자인 엘라일람의 보고서에 있는 자료인데요. 다른 분야의 치료제와 함께 임상 성공률을 비교했을 때 siRNA 임상 성공률이 약 62.5%로 독보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RNA조차도 약간의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RNA의 경우는 체내에서 이게 분해가 잘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LNP나 갈락과 같은 이 RNA를 감싸서 진행할 수 있는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 큐러블은 RNA 합성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 약물 전달 시스템 분야에도 집중해서 연구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RNA에 대한 시장은 21년도에는 6.5조 원 정도였는데 연평균 17.6%의 성장률을 예상되고 있고, 30년에는 32.6조 원까지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코비드 19 이후로 RNA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관련된 기술 선점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제약사들까지도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비드 19 발병 이후에 RNA 백신에 대한 직간접적인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또 RNA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RNA 기반 치료제 연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그 하늘색 선의 RNA I와 빨간색 선의 메신저 RNA mRNA라고 표기한 요 두 가지 파트가 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mRNA의 경우에는 그 대부분 치료제가 아닌 백신 쪽을 좀 감안한다면 그 RNAi나 AS와 같은 것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 RNA 의약품의 주요 타겟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아까 아래 원형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그 RNAi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산업군으로 대부분이 전임상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RNAi 치료제는 이제 막 성장하는 분야이고 한 발짝 더 도약하기 위한 단계인데, 또 하나의 좀 재밌는 부분들은 이게 RNA 자체가 이제 전도 유망한 분야인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거는 특히 siRNA가 그 희귀병 관련된 분야의 치료제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22년도쯤에 미국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인 렉비오를 개발하고 성공 승인 출시까지 이어지면서 이에 힘입은 많은 제약사들이 이제 고지혈증, 비형 감염 같은 만성 질환 분야로 치료제 영역을 확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술 상용화 덕분에 RNA 기반 치료제 시장 성장률이 말씀드린 것처럼 약 17%, 18%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 거고, 이런 비임상 이런 시험 파이프라인 증가는 시장 성장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RNA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바이오 의약품 내 RNA 치료제는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코비드-19 이후로 많은 그 글로벌과 국내 제약사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원료 의약품의 공급처, 즉 위탁 생산 업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장 내에 그 올리고머 그 RNA에 대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 그 국내 일부 회사와 그다음 글로벌한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 현재 뭐 예정된 그 임상 3상이나 상용화 치료제의 생산만으로도 대부분의 그 큰 요런 그 CMO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캐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28년도쯤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역수 현상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지금 왼쪽 표에 나와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생산이 확정된 그런 제품들에 대한 것만 언급을 드리는 거라서 연구용이나 비임상, 임상 시료나 일정 특정 부분의 그 생산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제외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지금 봤을 때는 28년도가 아니라 그 미리 그 24년도, 25년도쯤에도 그 역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공급 가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인을 앞둔 제품이나 상용화 제품의 원료 약품을 감당하는 거에도 좀 많이 벅찬 상황이라 그 증설을 한다는 내용들을 많이 지금 릴리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급이 그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공급자는 선택적 수요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글로벌 제약사가 아니라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 소규모의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정이나 실험 계획, 진행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RNA 치료제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원료 의약품인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를 공급 가능한 업체는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면 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공급자들은 그 대기업 위주의 글로벌한 그 제약사들과의 선택적인 공급 결과를 가져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 저희 큐러블은 그런 공급 미충족 시장의 그 틈을 공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과 같이 가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저희의 간략한 그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그 당사의 사업 방향인 그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은 그 기존의 제약사가 갖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또한 그 소규모 제약사에게도 의약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필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 GMP서를 바탕으로 그 연구용, 그다음에 비임상, 임상, 치료 모두 제조 가능하도록 지금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문 인력들의 다년간의 노하우를 접목을 해서 고객사의 요구에 자체적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RNA와 그 RNA를 안전하게 인체 내에서 이제 딜리버리할 수 있는 그 의약품 전달 시스템, 지형을 저희 한 공간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들과 그 미래 동반 성장을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큐러블만의 차별성, 그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쪽에서 이제 분야별 전문 인력을 갖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고객 맞춤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GMP 기반의 RNA 합성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공정 개발이 가능하고, 미세유체 공학 기반의 나노입자 생산 전문 기업과 협력해서 균질성 있는 DDS 그 나노입자 양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 의약품, 비임상 시험 및 인허가 컨설팅이 가능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비단 그냥 시료 생산뿐만이 아니라 인허가, 컨설팅까지 고객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의 그 고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빠르게 시장 내 인지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가 저희가 지금 주력을 하고자 하는 큰 두 가지의 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그 RNA 기반의 의약품, 그 CMO, CDMO 사업인데요. 그 당사의 그 GMP 시설 내에서 그 RNA 합성하고 DDS 제형, 공정 최적화를 통해서 그 고품질의 시료를 생산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고객사에서 뭐 RNA 서열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RNA만 합성을 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RNA 자체를 전달받아서 DDS 아까 말씀드렸던 의약품 그 전달 시스템만 제형화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RNA 합성부터 그 DDS 제형까지 그 원스톱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당사가 저희가 보유한 그 리포좀, LNP와 같은 그 의약품 전달 시스템 제형 기술하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GMP 시설을 기반으로 제약 바이오 원료 개발 사업을 하나의 사업 분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의약품, 화장품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고효능, 안정성이 확보된 그 고부가가치의 원료를 생산해서 하는 그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요 슬라이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스톱으로 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RNA 합성하고 그 DDS 제형 서비스를 그 연구용부터 비임상 실험까지 제공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고객사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그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합성, DDS 제형화, 그 분석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사의 그런 편리성, 경제성들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큐러블이 그 작년 11월쯤에 그 CMO, CDMO 사업을 런칭해서 아직 그 현재 그 많이 지금 이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외 그 전시회학회에도 참석을 하고 있고 여러 그 소규모 그 네트워크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약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 및 벤처와 같은 소규모의 고객사와 그 연구물질 개발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그들의 이제 성공률을 높여주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코비드-19 그 백신으로 인해 국내 많은 기업들이 그 RNA 의약품 개발에 뛰어들었고 국내 시장 또한 점차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 주요 국가가 대부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해외 거점을 확보해서 주요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네, 요거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에 그 서비스를 개시해서 지금 7개 정도 되는 그 회사들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일부는 좀 완료해서 납품이 됐고 하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그냥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RNA에 대한 합성과 그다음에 그 의약품 전달 시스템 DDS 중에 저희가 코로나 백신에 접목됐던 LNP라는 그 기술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진행되는 게 거의 메인이고요. 그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객사와 그 연구 물질부터 같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비임상, 임상까지 바라보는 거를 함께 갈 수 있는 동반 성장하는 부분들을 계속 염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또 하나의 사업 분야인 그 원료 의약품에 대한 부분도 다른 그 제약사의 의뢰를 받아서 지금 난용성 그 저분자 물질에 대한 DDS 제형에 대한 것들을 현재 개발하고 협력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 쪽에서는 그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력, 뭐 GMP 설비, 뭐 안정적인 품질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비단 그 저희들의 내부 역량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봤을 때에도 RNA 의약품의 그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또 빠른 개발이 가능한 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파마의 관심 등이 집중되고 있는 R&A 치료제 시장의 성장성을 보면 그 CMO나 CDMO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표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에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고객사들의 연구 상황에 따라서 이 숫자적인 부분이 좀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현재 파트너들이 각 고객사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예상 매출을 예측해 보면 올해 25억 정도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2-3년 후에는 160억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런 연구용 실험에서 시작되는 그런 고객사분들 경우에는 비임상이나 임상 수주 또한 저희 쪽이랑 함께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국내 제약사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도권하고 지방 요쪽 모든 사이트를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탄 쪽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고요. 현재 요 본사에는 연구소, 그다음에 GMP 시설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을 한 78억 정도의 투자 비용을 아 지출해서 이제 설비랑 생산 장비 등의 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 구축된 시설로는 연간 단일 가닥의 RNA 기준으로는 최대한 1.1몰 정도를 생산할 수 있고 GMP 인증 일정하고 맞추어서 LNP에 대한 양산 시스템 또한 같이 이제 구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객의 성장세에 맞춰서 저희 쪽에서도 수주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도 같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현재 저희의 밸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밸류는 약 6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동종업계인 에스티팜의 올리고머 파트의 매출 기준 가치하고 여기 시총 증가분의 가치 산술 평균 기반으로 산출을 했는데요. 에스티팜의 경우 22년도에 기준 전체 매출의 58%를 올리고머 쪽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사업 가치를 추정하고 본격적으로 그쪽에서 올리고 사업을 시작한 게 19년도부터라고 판단을 해서 22년도까지의 시총 증가분을 반영해서 R&A 합성 1몰에 대한 해당 가치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을 1몰 정도의 지금 최대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스케일만 봤을 때는 1,500억 정도라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량의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반영을 해서 600억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코비드-19 이후에 RNA 의약품에 따른 가능성 확인으로 많은 제약사, 스타트업 벤처들로부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성장성 대비해서 부족한 CMO, CDMO 공급으로 인해 다수의 고객사들이 내부 연구 개발 일정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또한 점점 이제 까다로워지는 GMP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제약사 기준에서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는 거죠. 생산이나 이런 것들까지 까다로워진 GMP 기준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정 관리나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CDMO 역할의 니즈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저희 큐러블은 해당 산업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장사 연구소에서 다수의 변형된 올리고머의 안정적인 생산 기술을 확보를 하고 DDS 제형 기술의 다양화를 통한 탄탄하고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회사에 대한 IR 자료고요. 현재 지금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쪽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S&P 제네틱스는 2000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작년 말에 큐러블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 본사는 동탄에 있고 본산에도 연구개발 시설이 갖추고 있지만 대전에서도 하나의 또 연구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에는 대략 한 6명의 박사님들과 7명의 석사 인력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서 한 20년 이상의 연구 및 조직 관리 경력을 가진 그런 분들과 제약사에서 GMP 경험을 가진 인력들 분들이 많이 합류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간략한 히스토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에 설립을 해서 2013년도에 코넥스 상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쭉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퓨러블로 사명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뭐 GMP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공하는 부분들이 작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간략한 저희 GMP에 대한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6월 기준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가 포진이 되어 있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 인력들이 충원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